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모르면 나중에 망해요. 왜 망하냐?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계약서 확인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서에 어떤 곳에서는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광고비를 쪼개서 내자는 곳도 있어요. 내야 된다는, 월 얼마에 내야 된다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년 안에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갔는데 5년 뒤에 그걸 또 전체를 하게 되면 또 몇 천만 원이 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르고 가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계약서, 인테리어 비용이 언제 다시 발생되고 그것까지 길게 보려면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확인을 꼭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커피숍 프랜차이즈는요. 여름에 매출이 이렇게 나고 겨울에 폭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벌어놨던 돈을 겨울에 다시 쓰기 때문에 이걸 통계를 잡아서 자기가 잘 모아놨다가 여름에는 만약 오픈을 월요일 날 했는데 봄에 했는데 돈이 막 벌었어요. 막 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을 잡아서 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소상공인 상권 분석을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이버 가서 쳐보시면 그게 시스템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어요. 어느 지역을 제가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지역에 이제 제가 딱 봤어요. 이 자리에 굉장히 상권이 좋다. 내가 요 정도 근처에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날까?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 두 개를 평균값을 내줘요. 매출의 평균값. 그리고 또 다시 요거를 묶어서 이디야와 예를 들어서 백다방을 두 개를 묶어서 딱 분석을 하면 이 매출의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1월에는 얼마, 2월에는 얼마, 3월에는 얼마, 2017년은 얼마, 2018년은 얼마, 추이는 어떻게 되고 몇 개의 회사가 있었고 몇 개는 망했고 음료수 몇 개 커피숍이 들어왔는데 몇 개 발생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이 분석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진짜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잡아서 언제는 얼마였고 언제는 얼마였는데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이렇게 가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분석을 계속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이때 들어오고 저희는 대충 아니까 그 부분에 찾아서 또 이제 또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계속하고 이 커피숍이 하나 들어왔는데도 그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게 색다른 이렇게 매출이 났다면 맨 처음에 2천만 원 3개에서 2천만 원씩 났다. 그러다가 한 회사가 들어오면 한 커피숍이 또 다시 들어오면 4개가 되잖아요. 그래도 2천만 원이 나는지 아니면 쪼개지기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그 동네의 추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 대해서 꼭 하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영수증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디야, 백다방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디야에 가서 12시, 3시, 6시, 마감 전 11시, 뭐 아니면 10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음료수를 사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표에 이렇게 표시가 나요. 2019년 3월 12일. 그 다음에 뒤에 매출이, 그 발행 번호가 10일, 어떤 거는 3시 되면 한 40몇, 그 다음에 뭐 6시 되면 뭐 80몇, 그 다음에 10시 다 돼가면 뭐 100 몇 개, 뭐 영수증이 몇 개가 발행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객단가를 한 7,000원으로 잡아요, 이디야를. 그럼 한 사람이 와서 보통 한 번에 영수증을 끊는 평균을 잡는 거를 이제 객단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7,000원 정도로 이디야는 잡아요. 그래서 7,000원 정도 곱하기 거기에 마지막 전표, 거기 숫자를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일요일도 그렇게 해보고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매출이 나오죠. 총 매출에 아까 전에 그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와 이런 거, 그 비용, 관리비, 뭐 무슨 로열티 피, 광고 피, 뭐 이러면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마이너스를 한 후에 얼마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감추는 곳도 있지만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윗부분에 있고요. 이디야 같은 경우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얼마 정도를 벌고 얼마 정도의 소비를 하고 얼마 정도를 대충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쪽 그 상권 분석, 아까 전에 그 상권 분석을 해서 이 정도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분석을 해보시고 가시라는 게 진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이제 양도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아시고 가셔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상가를 보통 위에 같은 경우를 막 뜯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뜯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것도 뭐 철거비도 더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복구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복구를 해줘야 상가에서 나갈 때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복구해줘야 되는 피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복구하는 비용도 꼭 계산을 해서 큰 그림 안에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비용들, 아까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질구레한 비용들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상권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가, 아니면 요즘에는 그래서 영수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구의 흐름 분석이에요. 그 소상공인 그 상권 분석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원하는 곳에 인구의 흐름도가 보여요. 그러면 어느 상권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는 굉장히 흐름이 많지만 이쪽으로 오면 흐름이 파란색으로 끊겨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었던 상가들의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망해서 나가고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그 흐름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동인구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하기 직전인데요. 하지만 제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서 쉽지 않은 거를 몇 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돈 벌기 진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약에 커피숍을 프랜차이즈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좀 분석하시고 그리고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꼭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그날까지 비키마마TV 끝서 여러분 안녕.